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지난 금요일장부터 코스피 시장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장중의 연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최근 거래소 시장을 보면 미 증시와 동조화되기보다는 중국 쪽 증시와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이 더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요. 과연 2050선 안착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2050선 위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가서 현재는 무려 2060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주춤했는데 상승폭은 무섭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래소 시장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양 매수 나오면서 지수 상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기관도 뒤에서 아주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500억 원이 넘는 물량, 외국인도 8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방으로 이끌고 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1% 넘는 강세장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분위기가 좋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1%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4% 가까운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오늘장 하락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도 어제 이어서 2% 강세장 연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뒤로 물러난 모습 보여주면서 2% 넘는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차는 오늘 무려 4%가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낙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보합권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1%가 넘는 하락률 나와주고 있는데요. 61선마저 이탈한 채 550선마저 이탈해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5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수가 하방으로 계속 밀려나다 보니까 수급 역시 꼬였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오면서 시장 하방 이끌고 있고요.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 흐름 살펴보죠.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거의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CJ50픽 모두 1%에 가까운 하락률, 1%가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전일장 4% 넘는 급락에 나왔던 서울 반도체가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도 오늘 2% 넘는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J E&M도 어제 이어서 오늘 3%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중에서 SK 브로드밴드만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죠. 28개월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하방 압력에 가중을 실어주고 있고요. 월 말이 되다 보니까 내고 물량도 함께 출회가 되면서 오늘 하락 압력을 받으며 102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 없이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해보자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코스닥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배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너무나 잘 가는데 코스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FOMC 회의가 앞두고 있어서 미증시는 관망을 하면서 혼조세 마감을 지었는데요. 김선윤 멘토님은 금리 인하에 베팅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게 될까요? 자, 코스피 좋다는 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 코스닥 팔고 코스피로 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때려 맞췄어요. 자, 이번엔 또 뭐 먼저 보냐면요. 금리 인하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을 앞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왜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최경환 효과로 인해서 배당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주들이 어떻게 쫙 끌어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외인들은 팔지 않고요. 기관들이 지금 갑자기 매수가 3일째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스피 뭐라고요? 스프링 같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어요. 착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은 뭐요? 10%를 해제되면서 종목들을 때려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잖아요. 자, 연기금이 이제 정책적으로 나라한테 요구할 건 뭐? 배당 올려라. 배당 정책 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가 이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것은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 금리 인하 한번 해주면서 일본 그냥 망가뜨려버리고 미국 금리 인상 들어가고 FOMC에서 완전 지금 꺾여버리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금리 인하 봐야 돼요.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올 것인지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에 가고 코스닥이 떨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하는 순간 코스피 지수는 이제 2100이 아니라 2200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 포인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달 들어 계속 김선윤 멘토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해 보자. 그래서 포트에도 대형주 중심으로 담으셨는데요. 오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달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그곳에 좀 더 베팅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루 멘토님은 코스닥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는데 코스닥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게 될까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뭐 코스피에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궁금할까 생각을 했는데 단연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뭐 좀 더 싼 게 그래서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차라리 해결을 해드리는 게 더욱더 도움을 드리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 지수를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자, 제 말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낙폭 자체가 마지막 두려움입니다. 어제까지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뺀다면 남아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수 한번 크게 볼게요. 지수 한번 크게 보시면, 자, 여기 저항과 지지 국면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어느 정도 539포인트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갭으로 올리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었고,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자리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45포인트, 그리고 하단에 539포인트, 5포인트 남았습니다. 자, 현재 자리, 추가적인 하락에 지금은 무게를 두시기보다는요, 현재 자리부터는 코스닥에 대한 지수로 만약에 보신다면,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위에 고점에서 560포인트 이상에서 못 파셨다면, 지금 버티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은 올라갑니다. 자, 그 심리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 마지막 자리 쉽게 가기 위해서 지금 흔드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수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요. 자,
제가 한번 틀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빠질 때 네. 6월 20일 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날 저는 말씀드렸죠. 바닥입니다. 자, 여기서 사시면 자, 지금부터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똑같습니다. 코스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좀 더 힘내시고요. 지금 좀 더 바닥권에서 우리가 종목을 봐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 저는 코스닥 저점 다 왔습니다. 네. 지금 자리 괜찮고요. 그리고 혹시나 한 번 더 빠지면 535입니다. 결국에는 끝날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종목이 달려갈 때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이 같이 달려갑니다. 한 시장이 죽고 한 시장이 살고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양시장 키를 맞추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닥 지금 자리 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면 공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도 멘토님이 코스닥 바닥 라인은 535포인트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공포감을 이겨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는 오늘장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유업과 차바이오텍, 로만소는 쉬어가는 움직임이지만 기업은행이 무려 12% 그리고 기아차 또 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률도 이어서 살펴보죠. 전일장에 편입을 한 롯데케미칼도 3.5%대 강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무려 7%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도 멘토의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3기 오토모티브 3%대, 그리고 유양 D&E도 2%대, 현대 엘리베이터도 2.7%대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고요. 백산과 LG 이노텍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52.5%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이 62%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선상주 힌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자음이 겹쳤네요. 김선윤 멘토님은 시읒이 2번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이음이 2번 들어간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선상주 흐름이 아주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최근 들어서 대형주 종목으로 편입을 집중하셨는데 성적률이 꽤 좋고 전일장 기업은행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네, 자 궁금하시죠? 이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기업은행이 12%예요. 매일유은 마이너스 6%입니다. 기아차가 5%고요. 현대제철이 7% 올라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3%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공개 방송 때 제가 오늘 전 종목 다 AS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 뺄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을 겁니다. 또 새로운 종목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 빼버릴 수도 있고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모르죠? 네, 들어오셔야 합니다. 안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 방송에서 포트가 어떻게 바뀔지 장담 못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꼭 들어오십시오. 정말 부탁드리는데 오늘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공개 방송 서울경제 샘플러스 들어오셔서요. 회원가입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무료니까 회원가입 무료입니다, 여러분. 샘플러스 들어오셔야 볼 수가 있죠. 회원가입 하셔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김선윤 멘토님의 포트 살펴보니까 5%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과 함께 이익 실현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시니까요. 선상 클럽이 끝난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 역시 최근 수익률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응이 2번 들어간 힌트도 공개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종목 이익 실현했던 종목군들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남아있는 종목들 보여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가 그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참여를 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과연 이 업체가 건물 관리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라이징 스타,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트렌드가 갖춰진 부분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가 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정말 좋은 종목이다. 거기에서 제가 단연코 적정 매수 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동 멘토님은 자음 이응이 들어간 종목명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양 DNU나 UIL로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이번 종목 또한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김선유 멘토님은 시읒이 2번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요. 힌트 추가적으로 좀 주시죠. 네, 힌트를 드려보자면요.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지금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가장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이다. 역시나 대형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역시나 들고 나오셨고요. 시읒이 2번 들어간 종목명 지금부터 잘 찾아서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두 분이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인데요. 현대제철부터 두산인프라코어, 한국항공우주까지 3%에서 무려 12%에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루 멘토의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홈테코는 9%, 그리고 유양 DNU는 10%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가 매일 선상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방송 중에는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는 이상루 멘토가 진행을 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고 그리고 높은 수익률까지 안겨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2대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매수해도 될까요? 6517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유 멘토님 매수해보자. 큰 수익은 기대하지 마시란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단기 고점이라 눌림목이 공략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종목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2%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김선유 멘토님은 매수해도 좋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나요? 네, 사실 이게 증권주들이 나쁘진 않은데요. 걱정인 것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자면 2012년 거의 중반부터 해가지고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면서 박스권 흐름 이 정도 포인트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 깨고 내려가면서 많이 좀 밀렸었고요. 완전 저점 포인트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최근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포인트에서 보통 이렇게 흐름에 이 박스권이 나올 때 중반 정도까지는 보통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거의 지금 그 시점까지 온 상태예요. 치고 올라간다면 한 12,000원 정도 포인트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을 하겠지만은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비중은 웬만하면은 작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차라리 증권주를 보신다면은 조금 그래도 배당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뭐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아니면 대신증권 정도가 오히려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안전할 수도 있는데 대신증권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메리츠 종금증권이나 뭐 메리츠 이제 뭐 금융지주 같은 경우를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6517님 증권주에 관심 있어 보이십니다. 우리 투자증권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만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큰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단기 상승은 12,000원대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좀 배당 매력이 더해지는 증권주 찾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이만큼 많이 오르기 위해서 지수는 2100포인트가 넘어야 됩니다. 네. 그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증권주가 지금 레버리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시장의 오버베팅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 자체가 지금 상당히 투영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조금 왜곡된 시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 바로 실적과 동반될 수 있다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 투자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주, 지금 개인 투자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수수료적인 부분, 바로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수에 대비해서 지금 증권주가 이만큼 올랐을까요? 바로 최근의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 권역에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약 15% 정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꼭지가 출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증시 이렇게 눌리는 모습. 네. 그래서 만원대를 기준으로 1,400원,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고, 지금 자리에서 따라 붙으면 마음고생을 상당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종목을 조금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공략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셔서 매수 자리 잘 찾아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삼성물산 매도해도 될까요? 6650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민감주 중에 가장 사기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건설 업황 변화가 긍정적이다라면서 역시나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동조해 주셨습니다. 6650님 매수가 72,500원 10%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조금의 수익권 드셨습니다. 비중도 아주 알맞게 들고 계신데 이번에는 김선윤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자, 삼성물산 제가 뭐라 적었습니까? 민감주 중에 가장 매수하기 좋습니다. 네. 아까 했던 말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건설주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자주 거론을 했어요. 그렇죠? 엔지니어링 거론을 많이 했고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이용했던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차트상의 추세의 흐름을 보고서 항상 요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바닥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다. 저희는 언제 샀냐면 요때 샀잖아요. 그렇죠? 요때 사서 요때 팔고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언제 했냐면 요때 사서 요때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흐름 이상해서 제가 왜 7월 초에 팔았죠? 삼성전자 실적 보자. 요 포인트 때문에 대형주 그때 한번 다 털었잖아요. 싹 털었잖아요. 포트 한번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왔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제가 근데 왜 삼성 엔지니어링을 안 하고 삼성물산을 얘기를 하냐. 엔지니어링 어쨌든 간에 삼성물산도 시집을 가야 되는데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감주 다 잘 가는데 삼성물산만 못 가고 있어요. 한번 튈 때가 됐지 않았나. 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수급 매력도가 사실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판다.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좀 더 목표가를 높여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살펴보죠. 이번에는 CJ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반등 시에 매수 포인트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실적 발표를 기다려보세요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2300님 매수가 15만 500원이시고요. 비중 10% 역시나 비중 알맞게 들고 계십니다. 현재 손실 권역인데요. 이번에는 이상로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비중이 적습니다. 예, 비중이 적습니다. 네. 예. 알맞은 건 아니고요. 항상 갈 수 있는 종목에 그리고 대형주에는 좀 더 비중을 실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이 크게 나실 수 있습니다. 예, 균일한 비중으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듭니다. 증권사 배불러 주는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고 갈 수 있는 종목. 자, CJ 기간을 얼만큼 잡고 지금 들어가셨던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형주는 길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긴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 CJ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고점 자체 2006년도부터 이어왔던 고점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했는 시점입니다. 돌파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돌파가 나올까요? 그냥 돌파 절대 안 옵니다. 주가,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 올릴 때마다, 하루마다 올릴 때마다 거의 100억가량의 돈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부분 자체를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그냥 쉽게 올리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쉽게 안 올립니다. 어차피 갈 수 있는 종목군에 왜 우리가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의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CJ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가가 15만 9,500원 형성이 됐습니다.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지금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눌림목적인 과정을 좀 더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 눌림목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서 있던 고점 자체가 지금 돌파가 나왔던 시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작은 박스권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자, 요렇게 그림 한번 그리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13만 7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항과 지지 국면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 밴드입니다. 그럼 이 가격대에서는 좀 더 비중을 크게 늘리십시오. 그래서 갈 수 있는 종목 비중을 좀 더 실어 놓으시고 나머지 시간에 주식을 보지 마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식만 보고 계시면 결국에는 정신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자, 어차피 수익을 내야지만 시청자분이나 기분이 좋으신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고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롭게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중을 확 싣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갈지 말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상로 멘토님은 CJ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비중을 이번 기회에 더 실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42,000원에 20% 갖고 있는데요. 네. 52,400원 됐을 때도 안 팔았어요. 연말까지 갖고 가려고 했고 또 TV에서도 계속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요. 네. 근데 지금 한 5일째 계속 떨어져서 이거를 얼마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말까지 갖고 가도 되는지 좀 그걸 네. 좀 알고 싶어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42,000원권에서 매수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최근 흐름이 부진하다 보니까 더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42,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긴 늦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 역시나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같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만나셔서 빠른 상담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게 한번 7월 17일 날 52,000원 돌파할 때 한번 매수 사인을 드렸다가 예. 5만원 손절가 잡고 다시 49,000원 낮춰서 깨지고 내려가길래 손절 처리를 했어요. 예. 네, 했습니다. 방송에서 했어요. 아실 건데요. 이게 사실 더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 49,000원이었기 때문에 정리한 건데, 예. 지금 며칠째 빠지냐, 계속 빠지고 있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매도 사인을 안 드렸냐면, 하반기에 대한 그 실적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애플에서
대만 뭐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겠다. 예, 이런 예.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예. 그게 만약에 현실화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영향 받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심각하게 되겠죠? 예, 예. 그게 지금 가장 걱정인 가장 큰 문제이고 그 흐름에 있어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그런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데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그런데 애플 얘기 나오면서 대만 얘기 나오면 하반기 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5만원 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그 포인트에는 웬만하면 조금은 그래도 비중을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진짜로 대만이 애플한테 시집가면 장난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삼성이랑 SK에서 죽어요. 예,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포인트는 기억하시고 하반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5만원까지 반등 포인트 한번 기다려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고 혹시나 42,000원 라인이 깨고 내려간다. 그때는 참으시면 안 됩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 궁금하시면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때도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장 개파락이 나오면서 4% 가까운 하락세 기록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단은 5만 원권 다시 한번 잡아주셨고요. 42,000원이 이탈될 시에는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한국 콜마요. 네, 한국콜마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니요, 매수를 했는데 네. 요즘에 좀 빠져서요. 어머니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32,700원에 20%예요. 32,700원에 20%? 네. 네, 현재 3% 급락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수익권이신데요. 어머니 목표가 얼마로 잡으셨어요? 글쎄요, 한 6만 원까지는 갈 줄 알았더니. 네, 6만 원까지 바라보셨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32,7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두 분 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희 멘토님 절반 매도가 필요할 시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1차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목표가 6만 원까지 바라보셨는데 우선 1차적으로 좀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다수거든요. 이상로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상담 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이상로입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일단 어머님 한국콜마 수익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개인분들이 버티시기가 힘드시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웃긴 게요. 중국 증시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는 이제 빠진다, 그죠? 네. 네. 원래 중국 증시 오르면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맞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주도주라는 부분이 분명히 화장품주가 주도주였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바로 화장품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세 번의 지금 음봉 자체가 조금 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차트를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최초에 우리가 가격대, 어머님이 샀던 가격대에서 돌파가 나올 때, 누가 지금 매수가 크게 들어갔습니까? 바로 기관의 물량이 크게 들어갔는 게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랠리를 동참을 해줬던 것은 바로 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도 외국인 안 팔잖아요. 외국인은 안 팔고 있지만 앞서서 가장 중요한 박수권 자체를 돌파를 할 때는 누구의 물량으로 돌파가 나왔습니까? 자, 기관의 물량으로 지금 돌파가 나왔던 상태였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중요한 변곡점에서의 돌파가 나올 때 주체가 누군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콜마를 주가를 이렇게 크게 핸들링할 수 있었던 세력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그는 기관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도세가 크게 출회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한 개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의 매수 양에 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양봉이 크게 형성될 때마다 적극적인 매수세를 유입했던 것은 바로 기관이었다는 거고, 외국인은 항상 수동적인 매수세, 약간은 밑에 물량 자체, 매도의 물량 자체를 조금 걸어 놓으면서 어느 정도는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를 크게 올리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관이었고, 기관이 크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뭐 음봉 세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이 물량이 모여 있다는 것은 외국인은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추종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고, 대신에 4분기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본다면 이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연결고리를 이어서 추세,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6만원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머님 기간을 정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네, 그냥 들어가시는 겁니까? 네. 아,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금 더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6만 원을 보실 수 있는 가격으로 설정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선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1차로 이익 실현해 보시고요. 나머지 분량은 연말까지 잘 들고 가시면 어머니가 정하셨던 목표가 6만 원에 가까워진다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기 전에 우선 3185님은 크루셜텍 매도해도 될까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반토막 손실을 나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수가와 비중을 자세하게 안 보내주셔서 저희가 좀 더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음 들어온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6639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추세 하단을 이용하자라는 의견이시고, 이상로 멘토님도 단기 반등만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최근 조선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데 아직은 무리인 걸까요? 김선유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자, 차트만 보고 설명드릴게요.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다고요. 바뀌었잖아요. 흐름 자체가 네. 쫙 튀고 올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뭘 이용하냐.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올라갈 거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매수하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바닥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매수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놔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놔두세요. 아셨죠? 홀딩하시면 되고 들고 계시다면 지금은 두 번째 바닥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건들지 마시고 사지도 마시고 지켜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S1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해보자. 김선희 멘토님 분할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2분기는 일회성 악재일 뿐이다. 역시나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S1 좋습니다. S1 좋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네.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다시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드는 모습 거의 뭐 7%대에 급등이 한번 나타나고 지금 조정을 조금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선물에서는 이제 힙소 구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S1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이 그냥 빠졌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딱 보니까 2분기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던 반면에 수익성은 개선됐고, 거기에 일회성 비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건물관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통합보안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안이나 정보 보안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생활 환경에 대한 보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빠지기는 힘듭니다. 자, 네. 매일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묻지마 범죄에 대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CCTV를 활용한 어느 정도의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갖춰진 종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군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도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S1 차트적으로도 괜찮지만 일단은 우리가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재 트렌드와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군은 적극적인 매수세로 가담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선상클럽 앞뒤로 두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 중이고요. 11시부터는 김선희 멘토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정확한 가격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호텔 신라요. 네, 호텔 신라요.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제가 9만 원에 매수했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30%. 30% 비중 갖추고 계시고 9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셔서 기쁘실 것 같은데 이 실현을 해도 되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면세점 효과에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추가 상승 바라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이익 구간이신데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의견 받아보세요. 네. 사실 어머니 굉장히 좀 고민이 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추세의 그 상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시기는 맞았는데 사실 올라가더라도 많이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 TV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자주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요. 자, 다시 그럼 처음부터 그어볼게요. 네. 자, 여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튀고 올라간 자리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 번씩 쭉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밑꼬리 단 것을 좀 제외하고 나서, 바닥 포인트가 여기 바닥이었고, 올 초에, 그리고 4월 중반 바닥 거치고 한번 올라갔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셨던 가격에 6월 말에 바닥 포인트 잡히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요 라인 3개를 이어보자면, 요렇게 하단 그림이 나와요. 네. 그리고 어떻게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렸을 땐 최소한 한 2개의 꼭지점 포인트는 2개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대는 어찌 보면은 이 움직이는 추세에서의 갈짓자로 움직이는데 이 상단이죠. 그렇죠? 네. 약간 좀 고민이 된 시기인데 왜 이거를 제가 팔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자면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너무 긍정적인 게 이 면세점 효과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이슈 자체가 2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도 이어지는 게 아시겠지만 여행 가시잖아요. 3분기 때는 해외여행. 그럼 호텔 신라 매출, 면세점 매출 많이 뛰잖아요. 3분기 때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한번 매출 할때 이루어지면서 3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대신에 한번 이렇게 조정 나왔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시 내려와서 10만 5천 원을 포인트를 이탈해버리면서 기간 매도가 더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12만 원까지는 느긋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5천 원만 깨지 않기를 바라시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려볼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현재 이 구간이신데 10만 5천 원 라인 잘 살펴보시고요. 그 부근에서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같은 번호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까지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185님께서 크루셜텍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유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힘들어도 버티셔야 합니다.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잘못된 성장성의 응용이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매수가 비중 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매수가 14,600원의 비중 꽤 높으시네. 50%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을 넘어섰네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나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뭐 잘못된 성장성의 응용이다. 그런 표현을 조금 썼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성장성, 그리고 가 있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생각하는 성장성과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크루셜텍을 딱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 지문인식이 떠오르시죠? 네. 지문인식, 나중에도 우리에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향후에 라이징스타 시장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구나. 휴대폰에도 한 개씩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진입장벽 자체가 낮은지 아니 높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 슈프리마라든지 아니면 크루셜텍, 그리고 다른 여타의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진입장벽이 낮아 보여요. 그럼 첫 번째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 지문인식이라는 부분 자체 휴대폰당 1개, 그리고 집에당 1개. 네. 자, 효용 가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20개, 30개도 쓸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집당 1개입니다. 1개만 있으면 모든 사무실 네. 직원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크게 높여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전 세계의 집의 자체가 한 가족당 인구가 4명에서 5명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치 자체가 크게 퍼져나가기 힘듭니다. 당연히 실적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군에 시장이 차라리 하락장이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무조건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분 나중에 뭐 조금 당첨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제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신 거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단, 저 아나운서님, 이 기분 됩니까, 이게 서비스가? 저희가 원래 선상주 매주 공개드리고 있고, 당첨자분들만 두 분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이분 너무 절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50%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 거의 반토막을 넘어선 손실이거든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복구를 해주시면, 저희 굳건한 좀 시청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가능합니다. 시청자님이 보시고, 따로 오십시오. 따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복구가 진행이 되는지는 보셔야지, 어느 정도 시청자님도 즐겁게 매매를 조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비중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네. 너무나 지금은 손실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죠, 시청자님.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두 멘토군과 함께 크루셜텍 가지고 계신 3185님 저희가 복구를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받아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우선 버텨보자라는 의견이신데 버티면 올라갈까요? 저희가 회사 출입할 때 저희도 지문 찍긴 하는데요. 네, 힘들긴 해요, 사실. 근데 제가 왜 버텨보자 말씀드려보자면, 마이너스 50%시잖아요? 그쵸? 네. 거의. 넘었죠? 비중도 높으시고요. 10년 7월에 상장했어요, 이 회사가. 상장했는데, 상장가 아래,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아주 큰 깊은 세 번째 골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바닥 포인트고요, 상장 바닥 포인트고요,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이게 바로 얼마냐면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거의 7,500원까지 해서 바닥이에요. 자, 그럼 지금 판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 싸게 정리하는 겁니다. 네. 지금 산다면 크루셜텍은 그 어떤 사람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마이너스 50%나 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가 더 떨어지더라도 수익률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버텨보자는 거죠. 이게 언제 갈까요? 제가 코스닥 언제 간다 말씀드립니까? 8월 중반 이후에 간다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크루셜책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도 두 분의 멘토분과 함께 상담해 보고요. 무료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올리는 건 아니지만 좀 이분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복구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두 멘토분이 가능하실지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선상클럽은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